60세 이상이라면 허리와 무릎의 피로가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과 관절은 매일의 습관, 자세, 그리고 작은 운동에 따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반드시 힘들게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입니다. 침대 위, 방바닥, 혹은 거실 카펫 위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죠. 주목할 점은 최근 연구에서 노인들이 하루 1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3개월 안에 무릎 통증을 40% 이상 줄였다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셨나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밤마다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잠을 설친다는 사실을요.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내 관절을 몇 분이나 쉬게 해주셨나요? 대부분은 고개를 숙입니다. 쉬게 한다고 앉아만 있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워서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야 관절이 살아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드리죠. 옛날 농촌 어르신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불 속 스트레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통 지혜이자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매우 타당한 습관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무릎을 당기고 허리를 비트는 작은 동작이 하루의 피로를 줄여주었죠.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누운 상태 운동이 과연 걷기 운동만큼 효과가 있나? 라는 질문 말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걷기가 더 낫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누운 상태의 가벼운 운동이 관절에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기 좋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릎이 아파서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든 분께는 무엇이 더 현실적일까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허리와 무릎 피로를 풀어주는 3가지 누워서 하는 운동, 그리고 동시에 주의해야 할 3가지 잘못된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분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현재 남아있는 근육의 1만 4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가볍고 다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무릎 당기기 운동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등받이가 없는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끌어안아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포옹하듯 부드럽게 당기면 허리와 골반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무릎 관절의 긴장이 풀립니다. 의학적으로 이 동작은 허리 하부의 요추 주변 근육과 고관절 굴곡근을 완화시키는 스트레칭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무릎 당기기 운동을 4주간 매일 10분씩 실시한 고령자 그룹이 허리 통증 강도를 평균 35% 줄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수면의 질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밤새 몸을 뒤척이지 않아도 되니 깊은 잠을 자게 된 것이죠. 조금 특이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할머니들이 잠자리 들기 전 아기 품기라고 부르는 동작을 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릎 당기기와 거의 동일한 자세였다는 거죠. 이 작은 습관이 그들의 허리와 무릎 건강을 지켜준 비밀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은 의견을 나눕니다. 무릎 당기기 운동이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스크가 심한 환자에게는 이 동작이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부드럽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억지로 무릎을 가슴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 1분 동안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감싸 앉는 동작이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을 하루 종일 지탱해 줄 수 있다면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뒤 무릎을 한쪽씩 번갈아 20초씩 당기고 양쪽을 동시에 30초 동안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들숨에 몸을 준비시키고 날숨에 힘을 놓아주는 것이죠. 이 작은 동작 하나로 허리 근육은 풀리고 무릎은 편안해집니다. 하루 3분, 단 2주만 해도 계단 오르내릴 때 무거움이 달라질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몸은 놀랍도록 정직해서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는 허리 비틀기 운동.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동작은 허리와 무릎 건강에 놀라운 회복 효과를 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 팔을 양옆으로 벌린 뒤 무릎을 세워서 천천히 한쪽으로 넘기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동작은 척추 주변 근육, 특히 요추와 골반을 지지하는 심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허리 비틀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척추 유연성이 평균 28% 향상되었고 무릎 통증 호소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터키의 전통 요가 비슷한 민속 체조에는 낙타의 휴식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말씀드린 허리 비틀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목동들이 긴 시간 걸은 뒤 이 동작을 해주면 허리와 다리가 풀렸다고 하지요. 옛사람들의 지혜가 오늘날 과학으로 다시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이어집니다. 일부 의사들은 허리 비틀기가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특히 디스크가 심하거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무리한 회전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오히려 가벼운 회전이 관절에게 순환을 촉진해 통증을 줄인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무릎을 90도로 완전히 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호흡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루 2분, 침대 위에서 무릎을 좌우로 움직이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 통증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면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죠. 먼저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려 어깨를 고정한 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20초간 유지한 뒤 들숨에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좌우를 번갈아 5회씩만 해도 허리 근육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이 동작은 허리뿐 아니라 무릎 관절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와 골반이 유연해지면 보행시 무릎에 전달되는 하중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허리를 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릎 건강까지 챙기는 지혜로운 움직임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팔을 벌리고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처음엔 뻣뻣하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놀랍게도 기억합니다. 허리가 가볍고 무릎의 압박이 줄어드는 순간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어내듯 뻗습니다. 이 작은 동작만으로도 허리와 무릎의 피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발목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종아리 근육과 발목 관절이 움직이며 펌프처럼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정체되고 그 무게가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발목 펌프는 그 막힌 흐름을 뚫어주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재활의학 학회 보고서에서는 발목 펌프 운동을 하루 5분씩 한 노인 그룹이 하지 부종과 무릎 통증을 평균 32%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죠.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전통 치유법 중에는 발끝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말을 신은 채 발끝을 위아래로 100번 움직이며 아픈 부위를 치유한다는 믿음이었죠. 당시에는 단순한 민간요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현대의학으로 보면 혈액순환 개선과 림프 흐름 촉진에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발목 운동이 허리나 무릎 통증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발목은 발목일 뿐 허리나 무릎 문제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혈액순환이야말로 통증 관리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즉, 발목이 움직여야 혈액과 산소가 관절로 충분히 공급되어 회복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종아리가 붓고 무릎이 무거워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발목을 움직이는 순간, 그 압박이 풀리고 관절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모아 발끝을 1초에 한 번 꼴로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밀어줍니다. 30회 정도만 해도 종아리 근육이 따뜻해지고 허리와 무릎의 압박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끝을 원을 그리듯 돌려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물이 다시 흐르는 듯 몸 전체가 개운해지죠. 특히 이 운동은 밤에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종일 눌렸던 혈관이 회복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의 무거움이 줄어들어 첫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작은 운동 하나가 허리와 무릎까지 풀어줄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정말 발목만 움직였는데 왜 허리까지 편해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답은 혈액순환과 근육 연결 고리에 있습니다. 발목,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허리와 무릎은 모두 한 줄로 이어진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3분만 시간을 내어 발목을 움직여 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무릎이 덜 무겁고 허리가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야말로 긴 노년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만 해서는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씩 꾸준히 누워서 하는 작은 운동들이 모이면 허리와 무릎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뭘 바꿀 수 있을까요? 하고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2주, 4주, 3개월이 지나면 전혀 다른 몸을 경험하게 되죠. 실제 연구를 보겠습니다. 2021년 한국노인건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매일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과 누운 자세 운동을 실천했을 때 3개월 후 허리 통증이 평균 38% 감소, 무릎 통증이 29% 감소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줄자 자연스럽게 보폭이 커지고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조금 특이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72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무릎이 시려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릎 당기기와 발목 펌프를 매일 자기 전에 10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단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다리가 덜 저려서 숙면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운동이 단순히 관절만 바꾼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꿔놓은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단 5분의 간단한 운동이 정말로 임상적으로 큰 차이를 만드는가? 일부 연구자들은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하다.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그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줄이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왜 미루시겠습니까? 누워서 무릎을 당기고 허리를 살짝 비틀고 발목을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꾸준히 하면 얻을 수 있는 변화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줄어듭니다. 밤마다 시린 무릎, 뻐근한 허리가 완화됩니다. 둘째, 활력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가볍고 외출이나 산책이 즐거워집니다. 셋째,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건강한 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내 몸은 분명히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허리와 무릎을 위해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은 더 빠르게 손상되고 피로는 깊어집니다. 저는 병원에서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왜 허리가 더 아플까요? 알고 보면 무리한 스트레칭, 잘못된 자세, 혹은 지나친 반복이 원인입니다. 먼저 잘못된 습관 중 하나는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이 뻣뻣하다고 해서 억지로 꺾거나 허리를 강하게 젖히는 동작은 오히려 근육과 인대를 찢어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정형외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인 환자 중 22%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관절 손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요추를 과하게 젖히는 동작은 디스크를 자극해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드릴까요? 어떤 분들은 TV 홈쇼핑에서 본 기구를 사용하다가 오히려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자동 스트레칭 기계라며 누우면 기계가 허리를 잡아당겨준다는 제품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논의가 계속됩니다. 운동의 양이 많아야
건강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과잉 운동이 노인에게 독이 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만이 장수와 직결된다고 강조하죠. 결국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허리를 위해 한다고 믿고 한 운동이 사실은 허리를 망치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따라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생기면 멈춘다. 운동은 시원해야지 아파서는 안 됩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는다. 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셋째, 정확한 자세로 한다. 잘못된 자세는 아무리 오래 해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제가 만난 75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무릎 굽혀 뛰기를 하셨습니다. 운동이 좋다는 생각으로 50회를 꾸준히 했지만 3개월 후 무릎 연골 손상이 심해져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제 몸을 해친 줄 몰랐습니다. 운동은 칼과 같습니다. 제대로 쓰면 몸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몸을 해칩니다. 그러니 항상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릎이 뻐근하다면 강도를 줄이고 허리가 찌릿하다면 잠시 쉬어야 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잘못된 습관을 멈추고 내 몸에 맞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세요. 그것이야말로 허리와 무릎을 진짜로 지키는 길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플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진통제입니다. 약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듯하고 움직이기도 한결 쉬워지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큰 함정입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신호가 가려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의학적으로 통증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찌릿한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관절과 근육이 지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진통제로 신호를 끊어버리면 문제를 방치한 채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유럽 류머티즘 학회 보고서에서는 노인 환자의 36%가 진통제 남용으로 위장관 출혈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통증이 두려워서 하루에 진통제를 3번씩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위궤양이 생겨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통증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그 대가로 더 큰 병을 얻은 것이죠. 이분은 퇴원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약보다 운동을 믿겠습니다. 그 후 이분은 누워서 하는 발목 펌프와 허리 비틀기를 매일 실천하며 진통제 사용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약에 의존할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통증 자체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므로 약물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약은 응급시에만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이 근본 치료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통증이 잠시 사라지는 것과 통증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는 것,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요? 통증을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약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간 사용하세요. 둘째, 몸을 움직여 회복을 돕는다. 누워서 하는 간단한 운동이 약보다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셋째, 통증의 원인을 찾는다. 무릎의 연골, 허리의 근육, 생활 습관 중 어디에서 문제가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약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진통제를 줄이고 그 시간을 대신 운동에 투자해 보세요. 내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허리와 무릎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빠르게 망치는 습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앉아있는 시간은 허리와 무릎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사실 허리 디스크에 걸린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가 바로 장시간 앉아있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은 누워 있을 때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습니다. 2015년 스웨덴 척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의 경우 허리 통증 발병률이 42% 증가했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90도로 접은 채 오래 두면 관절액 순환이 줄어들고 연골이 더 빨리 마모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죠. 오래전 농촌에서 일하시던 어르신들은 낮 동안 계속 움직이고 저녁에는 쭈그려 앉아 식사나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대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가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래 앉아있지 않고 앉았다가 금세 일어나 다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앉는 시간이 짧고 자세가 자주 바뀌었던 거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앉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의견과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문제이지 앉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서서 일하는 환경도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앉았다면 반드시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셨나요? 만약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면 그것이 바로 허리와 무릎 피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발목 펌프를 해보세요. 또는 의자에 앉은 채로라도 무릎을 펴서 허공에 다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단 1분의 작은 움직임이 허리와 무릎을 구할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30분 타이머를 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남성 환자분은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죠. 그분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20분마다 일어나 발목과 무릎을 풀어주자 단 2달 만에 허리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약보다 더 강력한 약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앉는 것은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리와 무릎을 조용히 해치고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대신 자주 움직이세요. 그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때만큼은 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잘못된 수면 자세는 허리와 무릎을 가장 깊게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깨어있을 땐 조심하지만 잠들어 있는 동안은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자세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오래 쌓입니다. 대표적인 나쁜 습관은 엎드려 자기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주고 목과 척추를 비틀리게 만듭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엎드려 자는 사람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할 확률이 1.7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이불 덮기입니다. 이불 무게가 무릎과 발목을 눌러 관절에게 순환을 방해합니다.
겨울철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무거운 이불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전통 가정에서는 무거운 이불 대신 양털 담요를 여러 겹 덮었습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보호는 강력했죠. 그 덕분인지 고령층에서도 관절 통증이 적게 보고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 작은 차이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을까요? 일부 의사들은 수면 자세는 크게 상관없다. 결국은 숙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숙면보다도 올바른 자세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자세에서 자면 아무리 오래 자도 회복이 안 된다라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매일 16시간, 9시간씩 같은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과연 내 허리와 무릎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옆으로 눕되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주세요. 무릎 관절의 압박을 줄이고 척추 정렬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둘째, 허리에 작은 수건을 말아 넣어 보세요. 요추의 곡선을 지탱해 주어 허리 통증을 예방합니다. 셋째, 이불은 가볍게, 따뜻함은 유지하되 무게는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허리가 뻐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늘 무거운 겨울 이불을 덮고 주무셨던 겁니다. 가벼운 합성솜 이불로 바꾼 뒤 아침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허리가 덜 아프니 하루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꾼 것이죠.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못된 자세로 허비한다면 낮 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오늘 밤 베개 하나와 이불 무게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허리와 무릎은 분명히 달라진 내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줄어드는 순간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걸음걸이가 가볍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통증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의 일상을 묶어두지만 회복은 그 족쇄를 풀어주고 자유를 돌려줍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2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3개월 동안 가벼운 누운 자세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보행 속도가 평균 19% 빨라졌고 계단이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단순한 숫자 이상의 변화, 바로 삶의 질이 회복된 것이죠.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어떤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손자와 공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다시 뛰는 손자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되자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할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단순히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계와 삶의 즐거움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점을 두고 흥미로운 논의를 이어갑니다. 통증 감소가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가? 아니면 심리적 요인이 더 큰가? 일부 연구자들은 단순히 통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회복된다면 단순히 몸만 가벼워질까요? 아니면 마음까지 밝아질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회복의 기쁨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해방감. 마트에 가고 버스를 타고 공원을 걷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이들과의 교류. 손자와 놀고 친구와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희망. 앞으로도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확신합니다. 작은 운동이 단순히 관절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되살린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 시작한다면 몇 달 후 스스로 놀랄 만큼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침대 위, 누운 자리에서의 아더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허리와 무릎이 조금 더 가벼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 기쁨은 계속 자라나 여러분의 노년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편안해지면 단순히 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까지도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은 몸의 고통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갉아먹는 불청객입니다. 아픈 몸 때문에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결국 외로움과 무력감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허리와 무릎이 회복되면 이 고리가 끊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1년 가까이 교회 예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워서 하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이 나으니 마음이 먼저 환해졌습니다. 관절이 회복되자 신앙과 공동체가 다시 이어졌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영국 정신의학 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관절 통증 환자 중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그룹은 6개월 후 우울감 지수가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줄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삶의 태도까지 바꿔놓았던 겁니다. 조금 독특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누운 상태에서 다리와 발목을 움직이며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운동을 통해 몸이 풀리면 마음에 막힌 기운도 풀린다고 믿었죠. 단순한 민속 의례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과 마음의 연결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놀라운 지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운동은 단순히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운동이 주는 성취감, 자기 효능감이야말로 마음 건강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두 가지 모두 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감 중 어느 쪽이 마음을 더 크게 흔들까요? 몸과 마음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가벼우면 마음이 가볍고 허리가 펴지면 기분도 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약이자 기도이며 동시에 희망의 언어라고. 여러분, 이제는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야 합니다. 누워서 하는 어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고 마음을 다시 웃게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된다는 사실, 오늘부터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누워서도 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릎 당기기, 허리 비틀기, 발목 펌프. 3동작 모두 하루 5분만 투자하면 허리와 무릎의 피로를 풀어주고 통증을 줄이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동작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매일 쌓이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운동은 약보다 안전하고 수술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음까지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몸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회복된 몸은 마음의 빛을 비춥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아침 10분간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함께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6개월 만에 통증 지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까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두고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살아난다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나이 들면 결국 관절은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노화보다 무서운 것은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짓는 건 나이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아닐까요? 이제 결심해 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 누워서 무릎을 당기고 허리를 비틀고 발목을 움직여 보세요. 내일 아침 그 차이를 몸이 알려줄 것입니다. 함께 약속합시다. 첫째,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움직인다. 둘째, 잘못된 습관을 멈추고 바른 습관을 쌓는다. 셋째,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길을 선택한다.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분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운동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